자, 안녕하세요. 사회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은 일단 46종 공부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중요한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었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다수결을 하기 전에 대화 토론을 거쳐서 양보와 타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과정을 해보고도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 완벽하진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영일의 마을에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에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다수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다수결 전에 나와야 되는 거는 먼저 대화와 토론입니다. 자, 대화 토론을 할 때는 갖춰야 될 자세 먼저 공부했었죠. 그렇죠? 양보와 타협을 상대방 얘기가 맞으면 내가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이만큼 있으니까 중간쯤에서 서로 타협을 합시다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 양보와 타협이 안 되는 문제에서는 이제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많은 사람이 주장을 하면은 더 옳은 얘기다라고 믿고 따라가자라는 얘기였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더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수결의 원칙 사용하는 사례 한번 살펴봅시다. 일상생활에서, 가족 내에서 일상에서 의사결정, 그리고 학급 회의 할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반장선거, 임원선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용을 합니다. 자, 다수결의 원칙을 하다가 보면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이거 되게 용어는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5년 동안 지금 학교 생활하고 6년째 되고 있을 텐데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모여서 놀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한쪽에서는 피구를 하자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술래잡기, 경도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서로 이렇게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 그래서 따로 놀고 찢어져 우린 헤어지자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렇게 지내지 않죠. 먼저 얘기를 해보죠. 오늘은 이래서 경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피구를 하기에 좋은 자리가 오늘 딱 났으니까 저기서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 혹은 공을 가지러 가려고 하면은 교실을 갔다 와야 되니까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대화 토론을 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양보를 하고 싫으면은 내 의견을 주장을 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서 타협을 하겠죠. 그렇죠? 자, 대화 토론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오늘은 진짜 얘기를 해봐도 서로 나는 경도하겠다, 나는 피고하겠다 계속 싸우는 경우가 있으면은 친구들끼리 같이 손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피고할 사람 손들어. 경도할 사람 손들어. 그래서 많은 쪽으로 의견을 따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피고하겠다는 애들이 더 많아서 매일 월화수목 피고를 했어요. 그럼 금요일쯤에 되면은 피고하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기 경도하자고 했던 애들 되게 좀 기분이 속상할 것 같다.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 정도는 우리 경도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되겠네요. 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라고 딱딱한 용어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미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거를 용어를 통해서 배우는 게 새로운 학년에서 이제 여러분들 사고가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자,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46쪽 준비해 주시고요. 공부할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자, 원래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교 나와서 회의를 통해서 모든 별로 이제 학교의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모든 별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업 모형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쭉 한번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과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소영이네 반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학년 학생들도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말다툼이 벌어졌다. 네, 운동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네요. 선생님도 작년에 그 체육 시간에 학생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우리 학교는 그 체육 시간마다 그 점심 시간이 각 학년별로 먹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선생님은 체육하러 나갔는데 그 2학년 학생이 점심 먹고 운동장에 놀러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반 친구들이 공을 차다가 이제 그 친구 얼굴을 맞춰버려서 코피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이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문제죠. 뭐 점심 먹고 교실로 올라오는 그 스탠드 옆쪽에서 이렇게 놀려고 하는데 이제 바닥에 요즘에 팔자놀이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거기서 놀려고 할 때 먼저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하고 싶은데 하면서 못 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겪었던 갈등 사례 써보기 그 과제를 내줬었죠. 다들 잘 하셨죠? 네. 아마 담임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채점을 하셨을 텐데 네. 요 사례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도 축구를 하고 싶은데 왜 형들만 운동장을 사용하나요? 우리도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요. 우리도 5학년 때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못 놀았어.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운동장은 우리 학교 학생 모두의 것이잖아요. 너희도 내년에 놀면 되잖아.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자, 운동장 이용에 대한 갈등이 지금 생겼네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기 46쪽 아래쪽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영상 잠시 멈춤 누르시고 연필 들고 46쪽 아래쪽에다가 정리 한번 하시고 다시 재생해 주세요. 다 정리하고 오셨죠? 네. 점심시간에 운동장 사용하는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참 애매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장을 점심시간 때 사실 이용하는 게 되게 힘들죠. 그리고 그 우리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놀이터가 운동장에 지금 없어서 유치원 놀이터를 막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거기 밥 먹고 올라오는 길에 여기 보도블럭 있는 그쪽에 놀이공간 뭐 전통놀이 지금 바닥에 그려놓은 공간 뭐 이쪽 공간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먼저 온 순서대로 사용한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요일을 정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학교대로 그 색깔로 얘기하자면은 뭐 빨주는 월요일, 노초는 화요일, 뭐 그 파보는 수요일, 그다음에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먼저 오는 순서대로 뭐 이렇게 요일을 정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한번 조금 이따가 뒤에서 정리를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정교 회장인 소영이는 학생 자치회의에 참석해서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다른 학년 대표들과 의논해서 해결하기로 했답니다. 자, 회의 장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반으로 나눠 저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저학년은 밥을 천천히 먹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너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학년별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달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6학년 5반 대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저는 3학년 1반 대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 중에서 다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자, 학생 자치회에 대해서 이제 운동장 사용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대화하는 안건이 되겠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첫 번째 5학년 2반 친구가 발표를 했죠. 어떤 의견을 얘기를 했죠? 네. 점심시간을 반으로 나누어 저학년, 고학년 사용하기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4학년 3반 친구가 이제 또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면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저학년은 밥을 천천히 먹는다. 이용을 못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대화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봄으로써 가장 좋은 의견이 어떤 건지를 이제 고르게 되는 거죠. 자, 6학년 5반 친구가 이어서 발표를 하죠.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쓰자. 자, 그랬더니 3학년 1반 친구가 헷갈려. 그렇게 하면은 오늘 어제 몇 학년 썼지? 우리는 다음에 언제 하는 거지? 그러면서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 뭐 요일별로 한 개 한 개씩 딱딱딱 정해지면 모를까 매일마다 달라지는 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다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학년별로 사용하는 달을 정하자. 한 달에 한 번씩 6학년은 뭐 3월, 이제 5학년은 4월. 이래서 6학년은 3월에 썼으면은 다른 학년 다시 쓰고 다음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운동장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로의 의견도 얘기를 했죠. 5학년 4반 친구가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규칙적이 안 되니까 6학년 5반 친구가 낫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6학년 5반 친구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 의견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반대로 4학년 2반 친구는 이렇게 하면은 집중적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좋은 점으로 이야기를 한 거네요. 자, 학생자치회의를 하면은 이제 실제로 회장이 이제 앞에서 진행을 하고 부회장이 나왔던 의견을 칠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할 텐데요. 자, 선생님 지금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와서 수업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의견이 무엇일 것 같은지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화, 토론, 그리고 양보와 타협의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서 결론이 잘 안 나니까 당연히 이제 다음 단계인 다수결로 넘어가겠죠. 뭐 이건 안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한테는 날개처럼 이렇게 펼쳐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투표를 실시를 했네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투표 결과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운동장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모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니까 정말 좋지 않니? 응, 공평하게 운동장을 사용해서 좋아. 자, 지금 투표 결과로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걸로 하루씩 돌아가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하네요. 헷갈리는 게 차라리 좀 낫겠다. 뭐 그래서 깔끔한 방법을 더 얘기를 해놨겠죠. 실제 회의에서는 이제 서로의 의견을 조합을 해가지고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타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소영이네 학교의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밑줄 쳐놔야겠네요. 자, 그리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 그리고 참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까지 이어져서 가져온 변화였다. 자, 보통 이제 이걸 일단 먼저 정리 먼저 해볼까요? 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 자, 첫 번째로 이제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네. 처음에 일단 이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이거를 지금 학생자치에서 같이 논의를 했죠. 자, 그래서 대화, 토론, 양보와 타협 과정을 통해서 각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점이 좋을까 서로 양보도 하고 타협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제 다수결의 방법을 사용을 했죠. 네. 뿌리면은 한 줄로 들어가겠죠. 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겠네요. 자, 여기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보통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민주주의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배우는 내용으로는 이 민주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 생활에서는 당연히 뭐 이 부분도 중요하죠.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민주적으로 얘기하고 회의 자리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학급 회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급 회의 하자고 앉았는데 뭐 그냥 모르겠어요 이러고 앉아있다가 1시간 슥 지나가 버리고 뭐 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쉬는 시간 되면은 친구들이랑 또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가장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갖춰야 되는 거는 주변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냥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고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친구들끼리 맨날 놀리고 다투어. 우리들끼리 놀리고 다투는 거는 해결이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넘어가면은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는 장까지 끌어오는 게 일단 1번으로 중요하고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운동장에서 맨날 고통을 당하면서도 얘기 안 하고 있었으면은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됐겠죠.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운 내용이니까 머리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실천하려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학급 회의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른말, 고운말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다짐도 하고 모두가 다 같이 결심해서 교실에서 나쁜 말 쓰지 말자 얘기를 했는데 안 지키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키면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다음에 실제로 실천하는 태도까지 이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학생자치회의의 실제 모습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루지기 학생자치회의는 각 학급 대표들의 모임입니다. 각 학급 대표 임원들은 학교 전반에 걸친 정보를 나누며 결정권을 가지고 주인이 돼 이끌어갑니다. 여긴 학생자치회 이름이 지금 뭐 두루지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학생자치회 모습은 뭐 학교별로 너무나도 다르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반장을 따로 뽑지 않고 전교생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전교생이 각자 뭐 100명도 안 되는 이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뭐 우리 학교처럼 큰 학교들은 이제 임원들, 반장, 부반장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하나만 써보시오. 뭐 이건 이번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뭐 할 수 있겠죠. 뭐 밥 먹는 순서. 뭐 그리고 뭐 운동장에 뭐 쓰레기 문제라거나 아니면 체육관을 사용하고 나서 정리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우리 학교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 얘기한 게 딱 지금 들어와 있네요. 뭐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네요. 뭐 운동장 사용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회의 장면이 좀 나와 있네요. 자, 서로 다른 의견을 합의를 해서 지금 대화 토론만으로 결론이 안 나죠. 이런 경우에는 나온 의견들 중에서 뭐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한다. 되겠네요. 대신 다수결의 원칙을 할 때는 소수의 의견도 배려하고 존중한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죠. 자,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문제 해결 순서를 끌어다 놓으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문제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문제가 생긴 원인을 파악을 해서 왜 그런지 방안을 탐색해보고 그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요 문제, 아까 전에 봤던 거에서는 운동장 사용에 문제가 있었고 왜 문제냐? 운동장은 한 개인데 학년이 너무 여럿이다. 그러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써야 된다라는 방안을 매일마다 돌아가자. 밥 빨리 먹는 애들이 먼저 나와서 하자. 또 월별로 돌아가면서 하자, 하루별로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방안들을 탐색했고 그 중에서 대화 토론으로 안 돼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실천을 했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자, 오늘 과제는 이제 여기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이 오른쪽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댓글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학교의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자를 가정으로 바꿔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가정의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가족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집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겠죠, 그쵸? 선생님 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아내랑 설거지를 누가 할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꽤 많았어요. 선생님은 이제 빨래랑 뭐 청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선생님 아내는 요리랑 청소를 하는데 이 설거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집에서 사소한 문제도 괜찮고 중요한 문제도 괜찮고 진짜 여러분들이 느끼는 문제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책이랑 그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써보시고 그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가족들과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가족 중에서 뭐 엄마나 아빠가
다른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여러분들이 적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문제 쓰시고 여러분들이 찾은 해결 방안 쓰시고 그리고 내가 쓴 해결 방안에 대한 가족의 의견을 받아보시고 가족의 의견 한 가지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까지 정리를 해서 이 페이지를 과학 시간에 실험 관찰 찍어서 댓글로 올리듯이 집에서 토의해 보시고 올려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 주중에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친구들은 주말까지 해서 올리셔도 되니까 실제 배웠던 거를 실천해보는 과정까지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이번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던 그 총정리 영상이 상도 올라갈 테니까요.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10분 정도 한번 보시면서 마인드맵으로 필기하면서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